이제 본격적으로 랩4B의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이넘을 사용해서 각 상태의 숫자를 부여하면 스테이트 머신을 생성할 수 있었죠. 랩4B에서도 이것을 활용해서 코드를 단순화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스타트 함수는 앞의 랩들에서도 계속 다루었듯이 처음 코드가 실행될 때 한 번 실행되는 함수입니다. 여기 보면 차가 멈춰있는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RC drive stop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메인이 되는 업데이트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길 보면 랩4B의 to도가 나와 있는데요. 랩4B의 to도는 RC카가 벽에 부딪히지 않고 주어진 경로를 완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코드를 어떻게 짜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살펴볼 건데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의 프로그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RC카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속도와 각도를 조정하는 메인 시스템, 그리고 RC카가 벽과 너무 가까울 때 급격히 방향을 트는 긴급 상황 모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에는 현재 벽까지의 거리와 각도를 매번 체크해서 이 상태에 따라서 속도와 각도를 조정하면 되는 것이겠죠. 아까 말했던 스테이트 머신을 활용한다면 이를 훨씬 더 쉽게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메인 시스템이 돌아갈 때는 정렬 상태, 그리고 긴급 상황 모드일 때, 즉 오른쪽 벽과 너무 가까울 때, 그리고 왼쪽 벽과 너무 가까울 때 해서 총 3가지의 상태로 스테이트 머신을 구성하여서 스테이트를 정의하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재 벽까지의 거리를 측정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특정 각도 범위를 설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 데이터를 얻으면 그 값을 RC카와 벽 사이 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그림으로 간단히 그려보면 여기 RC카가 있고 여기 벽이 있으면 이 특정한 각도를 잡아서 이 각도 범위 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 여러 거리 데이터 값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 데이터 값을 RC카와 벽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get lidar closest point 함수를 이용해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앞에서 했던 get lidar closest point 함수를 remind 해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라이더 측정값을 바탕으로 정해진 구간 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가 측정된 방향과 거리를 반환하는 메소드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조금 이따 사용할 get lidar average distance 함수 같은 경우에는 라이더 측정값을 바탕으로 정해진 방향으로의 거리 측정값을 반환하는 메소드였습니다. 이 두 함수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 랩 사이로 돌아가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면 이 각도의 범위는 여러분 레이스컬 심을 돌려보면서 최적의 값을 구하면 될 것입니다. 이 적절한 값을 찾아서 앞 그리고 오른쪽, 왼쪽 방향에서의 벽과 최소 거리와 그때 각도 값을 얻기 위해서 코드를 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코드를 간략하게 구현해 봤는데요. 아래 코드에서는 이 max 앵글과 min 앵글이라는 상수를 이용해서 오른쪽 벽과의 최소 거리와 그때의 각도값, 그리고 왼쪽 벽까지의 최소 거리와 그때 각도값을, 그리고 앞 벽까지의 각도값을 얻도록 코드를 구현해 보았습니다. RC카의 경우에는 RC카가 바라보는 앞 방향이 0도이고 이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며 각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오른쪽 벽의 경우에는 미니멈 앵글 그리고 맥시멈 앵글을 잡으면 이 사이 각도에서 가장 최소 거리를 찾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규멘트로 미니멈 앵글과 맥시멈 앵글을 대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왼쪽 월까지의 최소 거리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정확히 오른쪽 월과 이
축에 대해서 대칭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 각도는 마이너스 미니멈 앵글, 이 각도는 마이너스 맥시멈 앵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이 각도를 바탕으로 이 최소 거리를 측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 레프트 월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맥시멈 앵글부터 마이너스 미니멈 앵글까지 측정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앞부분을 측정하려고 하면 이만큼 이 사이 거리에서 최소 장애물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미니멈 앵글부터 미니멈 앵글을 측정하면 되겠죠? 다음은 긴급 상황 모드입니다. RC카와 벽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면 조금씩 방향을 트는 것으로는 충돌 상황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앞에서 얻은 get lidar closest point 함수로부터 얻은 거리 데이터 값이 특정 거리값보다 작다면 현재 모드를 스테이트 머신을 이용해서 긴급 상황 모드로 변화시켜야지 벽과 부딪히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왼쪽 벽과 너무 가까우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충분히 다시 멀어졌다 싶으면 다시 기본 정렬 상태로 돌아가면 될 것입니다. 이를 아까 설명했던 스테이트 머신을 이용해서 구현하면 되겠죠? 다음은 벽과 이루는 거리를 측정했으니 각도를 측정해야 하겠습니다. RC카가 항상 벽과 평행하게 움직이면 정말 좋겠지만 이 주어진 미러를 이동하다 보면 벽과 평행하지 않게 움직이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벽 미로가 이렇게 생겼다면 RC카가 이렇게 평행하게 진행하다가도 방향을 틀게 되면서 이러한 방향으로 평행하지 않게 변할 수 있습니다. RC카가 벽과 평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차가 조금만 앞으로 진행해도 벽과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 RC카가 벽과 얼만큼 각도를 이루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피규어 밑에 그림들을 살펴보면 RC카로부터 떨어진 두 지점까지의 거리 데이터의 차이가 클수록 RC카가 벽과 이루는 각도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RC카가 오른쪽 벽과 얼마나 큰 각도를 이루고 있는지 알고 싶으면 세타와 180-세타 방향의 거리 차이에서 이 거리의 차이를 이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 이게 월 레이스컬인데요. 세타만큼 갔을 때의 거리와 180-세타 방향의 거리를 보면 이 거리가 세타이기 때문에 레이스커가 월과 서로 평행할 때에는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어 이 두 거리가 같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거리의 거리 데이터 차이값이 0이 되어서 RC커와 벽이 서로 평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레이스커와 월이 서로 평행하지 않다면 이 그림처럼 서로 각도를 이루고 있다면 세타와 180-세타 방향의 거리가 서로 차이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쉽게 눈으로도 식별이 가능한데 여기 밑에 거리가 훨씬 더 긴 것을 알 수 있죠? 만약에 이 상태보다 레이스컬이 더 월과 큰 각도를 이루고 있다면 이 그림처럼 거리 데이터의 차이값이 점점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RC카로부터 두 지점을 잡아서 여기서는 세타와 180-세타 해서 두 지점까지 거리 데이터 차를 통해서 벽으로부터 레이스컬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얼마나 평행한 곳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라이더가 거리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이 두 지점에서의 거리 데이터와 각도만 데이터를 얻게 된다면 이 값을 얻을 때 오차가 크게 발생했을 경우에 레이스컬의 진행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특정 각도에서의 거리 데이터 값을 얻고 싶을 때에는 이 각도의 주변 각도에서도 데이터를 얻어서 평균을 내고 거리를 계산해주는 get lidar average distance 함수를 이용하면 오차를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 코드를 간단하게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아래 코드에서는
side front wall angle, side back wall angle, 그리고 윈도우 앵글을 상수로 해서 이 오른쪽 벽에 대해서 RC카가 얼마나 기울어진 상태인지 확인하는 코드를 구현했습니다. 이 업데이트 내부에 구성된 함수를 보면 right wall forward distance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벽과의 거리를 나타낸 것인데요. RC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프론트 방향, 여기가 세타 방향, 여기에 180 마이너스 세타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ight wall forward distance는 이 거리를 의미하고 여기서는 이제 이 세타를 side front wall angle이라고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get lidar average distance 함수를 쓰기 때문에 이 각도 주변에서 윈도우 앵글을 설정해서 이 값들 근처의 거리 데이터를 계산한 다음 평균을 내어서 계산을 하겠죠. 그리고 이 180 마이너스 세타의 경우에는 이때의 거리 데이터를 side back wall angle이라고 설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side front wall angle과 side back wall angle 두 가지 상수를 이용해서 이 right wall까지의 average distance를 구했습니다. 그럼 아까와 비슷한 방식으로 왼쪽 left wall까지의 값은 또 어떻게 구할까요? 아까 방식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면 이 축에 대해서 정확히 대칭적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사이드 프론트 앵글일 것이고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사이드 백 앵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여기도 같이 채울 수 있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left wall forward distance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side front wall angle 그리고 여기도 윈도우 앵글 여기는 마이너스 사이드 백 앵글이 되겠죠. 이렇게 right wall forward distance, right wall back distance 그리고 마찬가지로 left wall forward distance, left wall back distance를 얻었으면 이 두 값의 아까 거리 데이터 차를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두 값을 빼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값의 오른쪽 벽에 대해서 거리 데이터 차는 right angle difference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저장을 했고 왼쪽 벽에서 거리 데이터 차이는 left angle difference라는 변수를 설정해서 두 값의 차이를 저장했습니다. 이제 이를 이용해서 벽과 평행하게 진행할 수 있는 코드를 짜보겠습니다. 만약에 거리 데이터의 차이가 너무 크면 그만큼 벽과 큰 각도를 이루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각도를 크게 핸들을 급격히 반대쪽으로 꺾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차이가 많이 크지 않을 때는 그래도 최대한 평행하게 진행하도록 보정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RC카가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다면 왼쪽으로 핸들을 돌려야 될 것이고 반대로 RC카가 왼쪽으로 틀어져 있다면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얻은 right angle difference, left angle difference 해서 그 각도의 차이 뿐만 아니라 오른쪽 벽, 왼쪽 벽까지의 거리도 측정을 했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RC카가 얼만큼 직선 경로에서 벗어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변수를 remap range 함수를 이용해서 계속 보정하면서 RC카의 각도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아래 코드에서는 limit라는 상수를 이용해서 이 거리 데이터 차이 값의 경계를 설정을 했고 이 RC카가 직선 경로에 대해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변수로 diff를 설정했습니다. 이 limit라는 컨스턴트 같은 경우에 직접 racecarsim을 돌려보며 특정한 경계값을 찾으면 될 것이고 dif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얻은 각도와 거리 데이터를 이용해서 right angle difference에서
left angle difference를 빼고 그리고 앞에서 구했던 right wall distance 그리고 left wall distance를 이용해서 right wall distance와 left wall distance 이렇게 간단한 사친연산을 통해서 이 레이스 컬이 그 벽으로부터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변수를 하나 설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remap range 함수를 통해서 difference라는 아까 만들었던 변수를 -1과 1 사이로 remap 하면 RC카의 각도를 계속 보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RC카의 앵글로 저장을 하면 될 것입니다. 이제 RC카의 각도를 정했으니 마지막으로 RC카의 속도만 결정하면 됩니다. 앞에 랩질에서와 마찬가지로 속도는 remap range 함수를 이용해서 앞 장애물과 떨어진 거리에 비례하게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이는 앞에서도 계속 반복을 했으니 쉽게 코딩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여러분은 wall following을 위한 코드 작성을 모두 완료했을 것입니다. 이제 직접 레이스 컬 심을 돌려보면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